자, 그럼 이제요. 우리가 풍화를 거쳐서 결국에는 토양이 형성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이제 토양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토양은요. 토양이 무엇인지부터 해서 토양의 생성 과정 그리고 그것들을 순서 배열하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토양이요. 토양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암석이 부서져서 암석이 풍화 과정을 거쳐서 부서져서 암석이 풍화를 겪어서 생물들이 살 수 있는 흙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토양이라고 얘기를 해요. 됐습니까? 암석이 오랜 시간 동안 풍화를 겪으면서 생물들이 살 수 있는 흙이 된 것들. 됐습니까? 그때 이 풍화라는 건 당연히 오랜 시간에 걸친 거예요. 이 토양이 뚝딱 풍화 이렇게 해서 바로 되는 게 아니라고 굉장히 오랜 시간을 겪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오랜 시간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이것은 이미 오랜 시간을 겪어낸 토양의 단면의 모습입니다. 됐습니까? 그때 그 토양이 이런 단면이 되기까지 과정을 좀 조각조각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됐죠? 자, 가장 처음으로는 이 그림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부서지기 전 단계. 됐습니까? 암석이 이제 부서지기 시작하는 단계. 그게 바로 여기 밑에 부분 아직 덜 부서진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됐습니까? 암석이 자, 풍화를 통해 자, 작은 모래, 돌로 바뀌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됐습니까? 됐죠? 그게 바로 A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암석이 풍화를 통해서 작은 모래하고 돌로 되면서 뭘로 가겠습니까? 바로 요 단계로 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비해서 조금씩 이렇게 작은 단계로 쪼개지는 것이 보이죠? 그죠? 됐습니까? 그럼 이 정도 단계가 되어서는 어떤 식의 일들이 일어났냐? 작은 이제 돌하고 모래가 왔어요. 모래가 또다시 뭘 하겠어요? 작아졌으니까 풍화의 원인을 많이 만나겠지. 그럼 풍화가 훨씬 더 신나게 일어나겠지요. 그래. 작은 돌과 모래가 풍화를 또 열심히 겪어요. 됐어요? 그러면서 식물이 자랄 수 있는 흙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단계가 바로 어디겠습니까? 여기 식물 여기 있잖아요. 그죠? 바로 요건 거예요. 됐죠? 사실은 여러분들 지금 선생님이 써드린 거, 요 암석이 풍화를 겪는 요 앞부분이 바로 요건 거예요. 그리고 작은 모래하고 돌, 요게 바로 요건 거예요. 됐습니까? 그리고 작은 모래하고 돌, 그게 바로 요건 거예요. 그리고 식물이 자랄 수 있는 흙이 된 거, 그게 바로 다음 단계 그림인 겁니다. 됐습니까? 지금 이렇게 썼다고 해서 아, 여기에 식물이 자랄 수 있는 돌과 흙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란 소리예요. 됐습니까? 우리는 과정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건 거예요. 됐죠? 그래서 작은 돌과 모래가 주로 이루고 있는 부분이며 그것들이 풍화를 겪으면서 식물이 자랄 수 있는 영양분이 많은 흙들이 포함된 D부분이 되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이 D부분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식물이 자랄 수 있는 흙 부분인 거죠. 됐습니까? 여기가 이제 흙 부분인 거예요. 그럼 여기는요, 영양가가 많은 토양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왜요? 낙엽들이 쌓여서 그 낙엽들이 썩기도 하고요. 생물들이 살다가 그것들이 죽으면서 그 시체들이 막 쌓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생물들이 살기 좋은 조건의 흙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런 상황들이 바로 이 그림인 거예요. 아우, 나무가 엄청 무럭무럭 잘 자랐어요. 그죠? 자, 여기 뭐 토끼도 살고 뭐도 살았겠지. 그지? 그런 상황에서 오랜 시간이 지납니다. 그러면서 비도 불고요. 바람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위의 성분 중에서 물에 잘 녹는 성분들은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됐습니까?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이 흙 속에서 물에 잘 그냥 그건 밑에 씁시다. 자, 물에 잘 녹는 성분들 그리고 진흙 성분들 그런 것들이 밑으로 내려오게 돼요. 됐습니까? 식물이 잘 살 수 있는 이 흙에서 비, 바람 이런 것들의 물에 의해서
녹아 내려가는 부분이 생기게 된다고요. 됐습니까? 녹아 내리면서 하나의 층을 형성하게 된다고요. 그게 바로 C 부분입니다. 됐어요? 자, 그럼 보세요. 지금 얘기 속에서 아마 느꼈을걸? 어떤 걸 느꼈어요? 순서를 느꼈을 거예요. 처음에는 어땠어요? 단단한 암석층이었어요. 됐습니까? 단단한 암석층이었는데요. 그것이 부서지고 녹는 과정들, 부서지고 성분이 변하는 과정들, 그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작아지게 됐어요. 그래 작아졌어요. 됐습니까? 자, 작은 돌과 모래가 또다시 여러 풍화작용을 겪겠지요. 그러면서 더더 작아지게 되고 그렇게 더더 작아지면서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흙의 형태, 토양의 형태로 바뀌게 된다고요. 그게 바로 여기에요. 식물들, 동물들, 생물들이 살 수 있는 흙의 형태가 되게 된다고요. 됐습니까? 그게 바로 여기. 됐죠? 그런 상태에서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비바람이 불다 보니까 이 위에 있는 성분 중에서 작고 물에 잘 녹을 수 있는 것들은 밑으로 내려가게 된다고요. 위에 D층에서 물에 잘 녹고 진흙 성분들이 아래로 내려오게 되니 그게 바로 어딜 형성하는 거예요? C 부분을 형성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됐어요? 사실 이렇게 하나 단면을 갖고서 각각의 층을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흐름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어떤 표현으로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는 느낌이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쓰시고 이해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이렇게 쓴 걸 순서로 배우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누구? A예요. 그 다음에 누구예요? B예요. 그 다음에 누구예요? C가 아니라 D고요. D 다음에 뭐예요? C가 된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단면 순서는 A, B, C, D이지만 생성 순서는 A, B, D, C라는 생성 순서와 단면 순서가 다르다는 걸 기억을 하자고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살을 조금 더 붙여볼까요? 그럼 질문 하나 해볼게요. 자, 오래되고 성숙한 토양의 경우 발달하는 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디가 많이 발달하겠습니까? 자, 시간이 방금 똑딱해서, 똑딱도 아니겠지만 콤박 만들어졌어. 이게 막 암석이 겨우 부서져가지고 작은 토양 됐어. 그리고 이제서 식물이 막 자라려고 해. 식물이 이제 자랄 수 있는 흙이 만들어졌어. 그런 토양에서 여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별로 없을 거예요. 하지만 막 100년, 1000년 엄청 오래됐어요. 막 여기서 생물들도 엄청 많이 살았어. 그런 토양에는요,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겠죠. 무슨 소리예요? 토양의 단면을 잘라보았을 때 이 C층의 두께를 통해서 이 토양이 오래되고 성숙한 토양인지 아니면 생성된 지 얼마 안 된 토양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C층의 생성 원리가 이러하니까. 됐죠? 그래서 오래되고 성숙한 토양은 누가 발달했다? C층이 발달해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토양의 생성에 대한 이야기를 떠올릴 수 있으시면 됩니다. 되셨어요, 여러분들?